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변함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늘려야 되는 게 있고 줄여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늘리고 뭘 줄여야 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가장 먼저 늘려야 될 거 바로 밥 먹는 식사고요. 줄여야 될 것은 간식입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전체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다이어터들은 하루 3끼 먹는 밥을 먼저 줄여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 점심 저녁만 드시던 분은 저녁을 간단하게 샐러드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저녁을 아예 굶어버리죠. 문제는 밥은 이렇게 줄이면서 평소 먹던 간식은 그대로 다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과자나 빵 등을 사무실에서 먹고 있었다면 이건 그대로 다 먹고 평상시 먹는 밥만 줄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최악입니다. 밥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살찌는 줄 알고 안 드시는데 밥 중에 제일 안 좋다는 백미밥도요 7% 정도가 단백질이고 밥에는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하고 또 복합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냥 설탕 같은 단순 당질 비만 폭탄 탄수화물과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당 떨어진다면서 간식은 또 그대로 드시잖아요. 근데 그 간식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설탕 덩어리 비만 폭탄입니다. 별로 달지 않은 파운드 케이크 아시죠? 파운드 케이크도 설탕 1파운드, 밀가루 1파운드로 비율이 1대1이에요. 그 큰 게 설탕이 그만큼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별로 안 달죠. 그러면 가끔 드시는 그 달달한 과자 등은 도대체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걸까요? 참고로 설탕을 많이 드시면 인슐린 과다 분비로 거의 몇 시간 동안 지방 분해가 아예 안 되고 아예 막혀버립니다. 반면에 시드니 대학의 95년도 논문을 보면 하얀 식빵의 포만감을 100%로 잡았을 때 밥은 포만감이 138%, 면은 포만감이 119%입니다. 밥은요, 밥, 빵, 면 중에 포만감 지수가 가장 높아서 배가 부른 게 오래 갑니다. 당연히 우린 다 알고 있죠. 밥을 보고 설탕과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은 거의 마약과 밀가루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밥이 정 걱정되시면 잡곡밥을 드시고요. 3분의 2 공기나 반 공기만 드셔도 됩니다. 간식부터 줄이시고 건강한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점, 즐거운 취미나 활동을 늘리고 어거지 운동을 줄이셔야 됩니다. 다들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몸을 미친 듯이 움직여서 칼로리를 소모를 하려고 하죠. 땀 흘린 만큼 지방이 분해된다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1500칼로리 먹었으니까 2000칼로리만큼 움직이면 그 차이 500칼로리만큼 살이 빠진다는 계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보통 다이어터들은 강한 강도의 운동을 좀 추구하는 편인데 말이죠. 하지만 운동을 강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 소모가 팍팍팍 늘어날 거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운동량이 늘어나도 이 총 에너지 소비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수십 킬로미터를 걷는 아프리카의 하드자 부족과 소파에 하루 종일 누워서 TV나 보는 우리들과의 하루 칼로리 소모량은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습니다. 하루 총 칼로리 소모량이 거의 똑같아요. 이 외에도 스케이스타에 따르면 컴퓨터 게임 평균 1시간에 남자는 210, 여자는 236칼로리를 쓴다고 합니다. 재밌게도 1시간 걸으면 240칼로리니까 거의 비슷해요. 자, 이래서 운동만으로 살을 빼려는 시도는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운동의 목적은 지방 분해, 칼로리 소모가 아니에요. 운동의 목적은 건강 유지, 정체기 극복, 요요 방지, 그리고 우울감을 해소하고 행복감을 올려서 가짜 식욕을 없애주는 겁니다. 즉 다이어트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만한 요소들을 전부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거지로 힘든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거는 별 소용이 없고요. 오히려 다이어트 관두고 싶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할수록 재미있고 쉽고 편하고 부담 없는 활동은 매우 좋죠. 하루 30분 산책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심지어 운동이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 풀리는 취미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빡센 운동, 소위 말하는 강한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약간 섞어주는 게 가장 비결입니다. 다이어터들은 이 빡센 운동으로만 보통 100%를 꽉 채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빡센 운동은 10에서 20% 정도로 줄여서 그 정도 해주시면 되고 대신 내가 즐겁고 좋은 활동으로 80에서 90%를 채워주세요. 물론 이 소위 말하는 빡세다 이거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는 운동 자체가 너무 즐겁고 좋고 취미인 분들은 정말 강한 운동 강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강한 운동이 점점 좋아져? 그게 점점 맞는 것 같아? 그럼 더 늘리셔도 됩니다. 그게 내 즐겁고 좋은 활동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늘려야 될 것은 바로 채소고요. 줄여야 할 것은 바로 과일입니다. 아니 과일을 줄이라니 또 무슨 말이냐 하실 텐데 과일이 다이어트에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과일도 이렇게 새콤하고 뭐 항산화 물질이 많은 그런 과일을 드시면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요새 나오는 과일들 보면 막 당도가 엄청나게 높죠. 엄청 달달합니다. 그 달달함이 전부 과당이고요. 그런 과일만 골라서 밥 대신 엄청나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수분이 풍부해서 다른 음식보다 좋을 수는 있지만 좋은 건 맞지만 그러한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 다이어트에 좋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과, 유, 불, 급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란 것만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채소를 많이 먹는 분은 잘 못 봤어요. 어쩌면 채소는 과일만큼 맛있지는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은요 채소 섭취가 매우 부족합니다. 22년도 기준으로 채소 과일의 하루 권장량이 500g 정도인데 이 정도를 먹는 사람은 24.6%라서요 4분의 1도 안 됩니다. 특히 채소는 13년도 282.2g에서 22년도 226.9g으로 무려 55.3g이나 줄어서 거의 뭐 20% 가까이 내려가 버렸어요. 밥 대신 과일 많이 먹는 사람은 좀 봤어도 제가 채소 먹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이 불균형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채소를 끼니마다 2가지 이상, 과일은 하루 한두 개 먹을 것을 권장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달한 과일을 훨씬 많이 먹죠. 따라서 과일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과일 비중을 좀 줄이고 채소 비중을 좀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일 30%, 채소 7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늘릴 것도 있고 줄일 것도 있는데 이 2가지를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뭐 잘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고 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는 제가 15년 동안 임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또 중요한 게 간식은 아예 안 먹는 게 가장 좋겠지만 과일이나 강한 강도의 운동은 줄이라고 말씀드렸지 아예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이건 적절한 비율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은 비중을 좀 가져가면 될 거를 너무 그것만 골라서 너무 많이 하셔서 좀 줄여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잘 기억하셨다가 늘릴 거는 늘려주시고 줄일 거는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